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봄비도 오고요. 지난주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저와 같이 교과서 41쪽에서 42쪽까지 나와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 관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처음은 지수함수를 볼 텐데요. 블랙박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안에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블랙박스인데요. 이제 숫자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숫자 1을 넣으면 3이 나오고요. 2를 넣으면 9가 나오고요.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를 집어넣으면 숫자가 나옵니다. 27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입력을 하면, 위에 입력을 하면, 우리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밑으로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규칙이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0을 넣으면요.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의 역수인 3분의 1이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3의 제곱 9의 역수인 9분의 1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요. 규칙이 보이나요? 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 3의 거듭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9는 3의 제곱이요. 27은 얼마죠? 3의 세제곱. 3은 3의 1제곱이죠. 자기 자신은. 그리고 1은 3의 0제곱이요. 0제곱. 이런 식으로.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왜냐하면 3의 제곱이 9니까요. 서로 역수관계죠. 네, 그래서 나와 있는 숫자들의 밑은 다 3으로 같고요. 변하는 것은 이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의 이름은 밑이 3인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이고요. 밑이 3인 거듭제곱은 밑이 3으로 고정되어 있고 지수자리가 0, 1, 2, 3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네모를 집어넣으면 요 규칙에 따르면요. 3의 네모 거듭제곱이 나오겠죠. 자, 얘를 함수의 관점에서 볼 건데요. 예, 주제가 함수니까요. 함수에서는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입력하는 값을 보통 x라고 하고요. 출력되는 값을 y라고 하죠. 출력되는 값이 유일하게 정해질 때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관계를 식으로 써보면 y는 밑이 3으로 고정되어 있고 3의 x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지수 자리에 있는 숫자가 변하면 y값이 하나로 정해지죠. 그래서 함수 관계고요. 특별히 이 경우는 집어넣는 입력하는 값 x가 거듭제곱의 지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함수이긴 한데 이름이 지수함수입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반복해서 곱해지는 숫자 3은 이전에도 나왔듯이 밑에 있기 때문에 밑이라고 합니다. 자, 지수함수의 형태는요. 지수 자리에 있는 숫자가 변하고요. x고요. 밑은 고정되어 있고요. 지수와 밑이 정해지면 y값이 정해지겠죠. 자, 그럼 같이 42쪽에 있는 문제 1번 지수함수인 것을 찾아볼까요? 지수함수인 것은 자, 4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y는 3의 x제곱 우리가 했었죠? 지수함수입니다. 자, 두 번째 y는 2분의 1의 전체 x제곱. 자, 얘는 어때요? 지수 자리에 x가 있고 밑이 얼마죠? 밑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가 맞죠? 그쵸? 보이시나요? 밑만 3에서 2분의 1로 바뀐 거죠.
자, 세 번째, y는 x제곱. 자, 이 경우는 지수가 2로 고정이 돼 있죠. 지수가 고정이 돼 있으면 지수함수는 아니고요. 여기서 밑이 x인데 x가 변하죠. 자, 이 경우는 x제곱은 x 곱하기 x.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항함수라고 하고요. 이 지수 자리에 있는 숫자 2를 다항함수의 차수, 그래서 차수가 2인 다항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아니죠. 자, 네 번째 보면 y는 x제곱분의 1입니다. 자, 이 경우 분모에 미지수가 있고요. 분모가 다항함수인 경우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유리함수는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았죠. 그리고 작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리함수의 경우는 분모가 다항함수 꼴인 함수라고만 알아두세요. 물론 지수함수는 아닙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특정한 밑이 고정되어 있고요. 네, 지수함수인데 이 경우는 밑이 3인 지수함수죠. 지수의 숫자가 변하면 그 결과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커질수록 결과값은 9, 27, 다음에 4를 넣으면 81. 숫자가 어때요? 지수가 커질수록 급격히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수가 0에서부터 작아질수록 나오는 숫자들은 3분의 1, 9분의 1, 그 다음은 27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급격히 빠르게 작아지죠. 하지만 0보다는 크죠. 그래서 0에 급격히 가까워진다는 걸 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매우 커지거나 숫자가 매우 0에 근접하면서 작아지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네이피어는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관점을 바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네이피어의 블랙박스는요, 지수함수에서 입력한 숫자, 출력한 숫자의 관계가 서로 뒤바뀝니다.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27을 넣으면 3이 나왔고요. 81을 넣으면 숫자 4가 나왔고요. 이가 입력이죠. 아래쪽이 출력입니다. 다음 9를 넣으면 2가 나왔고요. 규칙성이 보이나요? 3이 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네, 1이죠. 그 다음에 1을 넣으면요, 0이 나오고요. 3분의 1을 넣으면 숫자가 얼마가 나올까요? 3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9분의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숫자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피어는 관점을 다르게 해서 여기 지수함수의 결과값들을 넣으면요, 출력값으로 지수가 나오는데 이 블랙박스의 이름을 밑이 3인 로그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쓸 때는 로그 밑이 3이니까요. 그리고 진수자리 네모. 자, 입력하는 값들이 지금 진수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81이 숫자 4라는 걸 알 수 있죠? 3의 4제곱은 81. 그 다음에 로그 3의 27이 숫자 3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 3의 1이 숫자 0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밑과 진수가 같으면 결과값은 1이고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입력값으로는 진수가 되고요. 출력값으로는 우리가 보통 y라고 쓰죠. 입력값은 x라고 쓰고요. 그래서 네모를 입력을 하면
미치 3인 로그이니까 미치 3인 로그에 진수가 네모가 나오겠죠? 얘가 y입니다. 물론 진수 자리에 x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식으로 나타내면요. y는 로그 미치 3 그다음에 x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요.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숫자가 지금 아까 지수함수의 결과값으로 나왔던 이런 숫자들이었죠. 이 숫자들은 왼쪽으로 할수록 아주 작아지긴 하지만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요. 그래서 집어넣는 진수 자리에 있는 숫자들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밑이 고정되고요.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밑이 고정되고 진수가 변하면 그 결과값이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함수이고 네이피어가 로그라고 이름을 붙였죠. 밑이 3인 로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밑이 3이죠.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입력값과 출력값의 자리가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입력값을 x, 출력값을 y라고 쓰긴 하지만 입력값과 출력값의 위치가 바뀐 것이 바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그래서 x와 y를 바꿨죠. 자, 이거를 함수의 개념으로 보면은 x와 y를 바꾼 것을 역함수라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을 좀 다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 2가 있으면 이제 지수함수로는 3의 제곱이죠. 숫자 2를 집어넣으면 지수함수에 의해서는 9가 나오고요. y죠. 자, 거꾸로 로그 함수의 입장에서는 밑이 3인 로그입니다. 숫자 9를 집어넣으면 밑이 3인 로그의 9. 그래서 결과값으로는 2가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작은 결론을 내자면, 밑이 같은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의 밑과 로그 함수의 밑이 서로 같으면 서로 어떤 함수 관계라고요? x와 y를 바꾼 역함수 관계입니다. 네, 꼭 기억해두세요. 역함수 관계입니다. 자, 일단은 로그 함수인 걸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페이지 42쪽을 보시면요. 문제 2번에 로그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로그 함수인 것을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y는 밑이 2이고 진수가 x입니다. 자, 로그 함수에서는 밑이 고정되고요. 진수가 변하죠. 그럼에 따라서 y값이 하나로 정해지니까 이것은 로그 함수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요. y는 로그 2의 4. 자, 여기서는 진수값이 4로 고정이 되어 있죠. 2의 몇 제곱을 해야 4가 될까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 네모는 2가 되겠죠?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로그 2의 4는 2입니다. 이것은 로그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진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요. y는 로그 2의 3에 로그 2의 3 곱하기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x는 진수에 있는 x가 아니죠. 진수는 3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로그 함수가 아니고요. 이 로그 2의 3은 그냥 고정된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요.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와 함께. 이쪽에 보면요. 이쪽에 보면, 아이고, 음악이 나오네요. 자, 로그 2의 3 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로그 2의 3,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엔터를 치면요. 대략적으로 값이 1.58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1.584라는 숫자고요. 단지 숫자고요. 우리가 미칠 변환을 이용을 하면 로그 2의 3은 상용 로그로 미칠 변환을 합시다. 그러면 세습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진수 자리에 2, 진수는 분자에 있는 상용 로그의 진수로 갑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계산을 해보면요. 이제 상용 로그 3을 사용 로그를 택해야 되는데요. 사용 로그 2로 이렇게 나누면 값은 여전히 사용 로그 2분의 사용 로그 3은 여전히 1.584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것은 로그 함수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요. 자, 네 번째를 보면 y는 로그 2분의 1의 x입니다. 자, 여기서 밑은 얼마죠? 밑은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고요. 진수가 x로 변하죠. 그래서 이것은 로그 함수가 맞습니다. 어때요? 이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어떤 모양의 함수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자, 이제는 저와 간략하게 아까 나왔던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지수 함수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xy 좌표이기 때문에 좌표가 두 개가 필요하죠. 잠시 가져와 봅시다. 자, 처음에 보면요. 입력하는 숫자 x가 0일 때 y는 1이었죠. 그래서 0,1. x가 1일 때 y는 3, 3, 2일 때 9, 2,9, 3,27 이런 식으로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땐 3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2일 땐 9분의 1, 마이너스 2, 9분의 1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첫 번째 좌표가 x 좌표고요. 두 번째 좌표가 y 좌표입니다. 자, 점을 몇 개 찍어 보면요. 제가 5 단위로 끊어놨는데요. 자, 일단 x가 0일 때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점을 지나고요. x가 1일 땐 y 값이 3입니다. 그래서 한 3은 한 요 정도 있겠죠? 그렇죠? x가 2일 땐 y 값이 9입니다. 9면 10 바로 밑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x가 2일 땐 9. 요 점이요. 3점. 그 다음에 x가 3일 땐 27이요. 27은 여기 종이를 뚫고 지나가겠죠? 그릴 수가 없네요. 아쉽지만. 그래서 요 세 점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보면 x가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x가 0보다 작아지면요.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의 마이너스 5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3분의 1이요. 여기가 1이니까요. 3분의 1은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9분의 1이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0에 아주 근접한 값을 이루게 되죠. 점들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보면 0에 한없이 왼쪽으로 갈수록
0에 근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 근접한다는 건 결국엔 x축에 근접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이를 점근선이라고 하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요 지수함수 y는 3의 x제곱에서 점근선은 y는 0인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은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고, 그 다음에 치역이요. y 중에서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부분은 x축 윗부분이니까요. 치역은 y인데 여기는 치역은 0보다 큰 실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보이시나요? 괜찮나요? 자, 이제 로그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는 우리가 밑이 3인 로그를 그려볼 건데요. 아까도 보셨지만 지수함수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바뀐 것이 로그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입력값과 출력값이 서로 이렇게 뒤바뀐 관계입니다. 이게 로그 함수고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하면 여기 있는 좌표들 있죠? 여기 있는 좌표들을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x와 y를 바꾸면 9분의 1, 마이너스 2. x와 y를 바꾸면 3분의 1, 마이너스 2. 0,1이었는데 x와 y를 바꾸면 1,0. 1,3은 3,1. 2,9는 9,2. 그 다음에 3,27은 27,3.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에서는 x와 y가 뒤바뀐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일단 1,0을 지나네요. 1,0 여기요. 그 다음에 3,1을 지나고요. 2, 3. y가 1이니까요. 그 다음에 x가 9일 때 y는 2네요. x가 9일 때 y는 2. 이런 식으로. x가 27일 때 저 끝에 있겠죠. y는 3이요. 한 이 정도의 점이 찍히겠네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점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보면 아주 느리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는 곡선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x가 3분의 1이면 마이너스 1이요. x가 3분의 1이면 y값은 마이너스 1이요. 그 다음에 x가 9분의 1이면 더 가까이 있으면 마이너스 2요. 더 가까이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면은 이 점들이 y축에 이렇게 붙으면서 급격히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급격히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x값이 커지면 서서히 완만히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x가 0에 가까워지면 y값이 급격히 감소를 하지만 y축과는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y축에 근접하기 때문에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로그 함수인 경우에 점근선은 이쪽 y축이고요. 왜냐하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y축에 x가 0에 가까이 갈 때 점점 계속 가까이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y축이고요. 정의역은 여기 나와 있는 x는 전부 다 0보다 큰 x예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실수이고요. 치역은 이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y는 x축 위에도 있고요. x축 아래도 전부 다 있죠. 그래서 치역은 y인데 모든 실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지금 좌표로는 X좌표, Y좌표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여기에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와 보면요. 지수함수는 아까 1일 때 값이 3이었고요. 0,1을 지나고 2,9를 지났었죠? 이렇게 2,9를 지났어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경우는 x값이 커질수록 급격히 커졌고 x값이 작아질수록 0에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네, 바로 이 그래프죠. 위는 이 그래프는 y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요. 요 45도 대각선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요 점인 1,9는요. 여기 있는 요 점으로 있는 9,1 이렇게 가고요. 자, 1,3이었던 요 점은요. 여기 있던 3,1이라는 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0,1이었던 점을 1,0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종이를 접으면 지수함수의 이 그래프는 이렇게 접었을 때 y함 밑을 3으로 하는 로그함수의 그래프로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듯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었냐면 요 45도 대각선인 직선 y는 x의 대칭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 이유는 아시죠? 왜냐하면 x좌표와 y좌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지수함수가 뭐고 밑이 고정되어 있고 지수가 변하는 함수요. 그 다음에 y함수가 무엇인지 로그함수의 밑이 고정되고 진수가 변하는 함수요. 살펴봤고요. 이 둘 사이는 서로 x좌표와 y좌표를 바꾼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고요. 자, 실제적으로 좀 더 세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궁금한 사항은 수업 시간에 꼭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